나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서 퇴임하실 때 그때 꼭 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잘 나갈 때 말고 제발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사람으로서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지금 살짝 울컥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눈시울이.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 나를 아꼈던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다 떠났잖아. 다 떠나고 다 등 돌리고 저를 완전 악마화시킬 때였어요. 네, 아이고.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뭐 정치 오락실도 그랬고 매불쇼도 너무 고마웠는데 그 권력자가 그냥 툭 치면 날아갈 만한 그런 약자에게 이런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해주셨다라는 거에 감동 안 받으면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네, 정치오락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나가는 방송이 대선 2, 3일 전 마지막 게스트로 누구를 할까 하다가 우리 또 요즘에 가장 핫한 허은하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저에게 너무 큰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아저씨가 이제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기존에 나왔을 때는 대표였는데 지금은 네. 전 대표 이상하긴 하네. 네. 뭐라고 불러드리는 게 편하세요? 뭐 누님? 아니, 제가 예전부터 사실은 대표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거라 그냥 대표라고 불러주는 게 익숙하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난 출연 때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요즘... 지난번에 한창 그 개혁신당 때 모셨었는데 그때 얼굴에 너무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좀 걱정 많이 했는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지금은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치열하게 아주 재밌게 뛰고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얼굴도 좋아지셨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할 때 좋아요. 진짜 일다운 일을 할 때 너무 행복해. 약간 그것도 이재명 대표님이랑 좀 비슷한 점이 점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식적으로 또 나오신 거니까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가볍게 한 말씀. 네, 정치오락실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식구가 된 허은하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더 열심히 정치하면서 국민들의 치유,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정치하기 위해 더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정치오락실 같은 경우는 저에게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줬던 프로그램이라서 이 중요한 시기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이 시간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더 많이 감사드립니다. 정치오락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안 그래도 잠깐 이제 또 말씀 주셨지만, 네. 지난 그 2월 달에 네. 제가 이제 허은하 대표님을 이제 소개를 이제 제가 시켜드린 거죠. 개혁신당의 이런 일과 또 이준석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너무 저렇게 활기를 치는 모습에 제가 허은하 대표님을 모셨었는데, 그때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혹시 그때 반응 좀 보셨나요? 네, 전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은 1월, 2월이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 가장 힘든 때 우리 정치오락실을 만나고 거기서 내가
위로를 받을 줄이야. 왜냐면 그때 사실 절반이 넘는 댓글이 허은아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민주당 와라. 이 댓글이 또 엄청 많았거든요. 민주당에 갈 거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네. 그래도 되게 행복했어. 그 당시에 진짜 행복했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치오락실 그때 출연 이후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게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됐고요. 우리 지지자들이 너무 반겨주니까. 지지자들의 반김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때 엄청 싸울 때였잖아요. 네네네.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현실을 어떻게 알려야 되나. 근데 내 힘은 너무 미약하고 그리고 계속 지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분이 계시고 내가 한번 끝까지 가도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되게 큰 영향을 미친.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뭐 도움이 좀 되드렸다면 다행이고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워낙 이준석이 만든 정당에 자꾸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준석한테만 마이크를 주니까 좀 허은하 대표님이 너무 또 억울하신 분도 많을 그 것 같고 지점이 너무 고마웠어. 지금 어쨌든 또 뭐 좋은 얼굴로 뵙게 되니까 맞아. 저희도 다시 너무 새록새록하네요. 그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준석에게만 마이크를 주니까 허은하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연락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네.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게 일단 첫 엄청난 번째로 일이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거예요. 최근에 영등포에서 이재명 대표 네. 유세 때 그때 이제 올라와서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안이 당해서 막 왔었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실은 연락이 있었는데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철새. 그렇게 보일까봐. 그렇게 보일까봐. 그런 부분, 이제 내 개인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저는 기존에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던 입장이 있었잖아요. 지난 대선 때. 근데 이제 사실 그때는 국민의힘 대변인을 하셨을 수석 때니까. 대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배려심이 있는 게, 자, 지금 한 번 더 또 닭살이 돋는데, 지지 선언할 때도 저한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게 다 지금 말씀하시려는 그 지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을 안 한다는 것도 사실 이상한 지점이긴 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뭐 그런 정도는 감안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단순히 뭐 허은하를 민주당으로 와라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설마 그걸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그때 여튼 후보님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묻더라고 거기서. 당원들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잖아 혹시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차단해줬다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판을 좀 이렇게 미리 깔아주시고 미리 보고 그런 배려하는 지점이 가장 저의 마음을 좀 흔든 것도 있죠.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 리더는 진짜로 약자와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약자의 마음을 읽으려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엘리트 그룹이 많다 보니까 약자들의 눈높이 맞추는 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승무원 주제, 뭐 스튜어디스 하던 LM에 뭐 이런 식의 반응들, 그 엘리트 의식 때문에 엘리트 의식이 있잖아요. 뭐 서울대 안 나오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이라 확실히 비주류를 많이 해봐서 이 약자의 마음을 알더라고요. 그 지점이 저를 조금 더 많이 우리 민주당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 내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근데 내가 철새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꼬드겨서 누나 나랑 같이 정당 만들면 내가 잘해줄게. 예를 들어서 잘해줄게라고 말하는 잘해줄게 새정치. 새정치를 해보자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전 대표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과정이 사실은 불합리한 어떤 그런 전차들과 사실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된 거잖아요. 갈 길도 걷어 채웠죠. 근데 그런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사실 철새라고 이야기하기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철새는 내가 진짜 원하는 어떤 것만 쫓아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쫓겨난 거 아니야. 한마디로 속아서 쫓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그럴 내가 것 막 같아요.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다 이해해 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을 이제 움직이는데 되게 큰 힘이 된 거죠. 사실은 도움되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네. 정치인이라면 도움되고 싶어요, 저는. 내가 그냥 여기 가면 뭘 좀 얻겠지? 얻어먹겠지? 이렇게 하고 움직이는 거 진짜 솔직히 난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게 면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내가 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뭐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네. 정치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여튼 뭐 여러모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 공개 지지 선언까지 고심 끝에
끝에 오게 됐다.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였다는 이야기잖아요, 한마디로. 이재명 그래서 대표가. 허나 정도까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정도면 국민의 마음도 많이 흔들어 놓겠구나. 흔들어 놓겠다. 근데 아쉽게도 요즘에 이제 방탄이라던가 그 보안 때문에 저도 우선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을 엄청 하시더만요. 직접 한 20-30분 소통만 딱 해보면은 지지를 안 했던 사람들, 맞아요. 요 중도 포션에 계셨던 분들도 마음이 움직일 텐데 이런 생각은 해요. 제가. 특히 저는 완전 약자 그 당이었잖아요. 작은 당의 당대표를 그냥 큰 당의 당대표처럼 대해주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국힘당에 계신 대표 안 왔었잖아요. 한모 예. 대표는 안 왔었는데 제일 먼저 오고 그리고 1시간가량 그 대표와 얘기하면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달라라는 식으로 저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통합이고 그런 게 화합이야. 아, 그동안 내가 너무 편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지지 선언을 하고 나니까 본물이 터진 듯이 너무 칭찬만 한다. 큰일이다. 예. 그래서 정치오락실에서는 굳이 네. 우리 허은하 대표님께 이재명 대표의 단점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지선언 이후에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설마 민주당 입당까지 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 기사 보니까 또 입당까지 하시고 아니 그 민주당 입당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민주당 입당은 조금 솔직히 또 두려웠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 그러니까 당원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당원들께서 저렇게 원하시는데 막 이러면서 또 특히 이재명 후보가 제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정치판을 완전히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국민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정치 구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저도 정치를 그 국힘에서 다 나온 이유가 이 양극 체제, 기득권 체제 이게 너무 싫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으로도 가신 그래서 거죠. 개혁신당에 네. 갔는데 거긴 더 하더라. 이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던 건데 그걸 큰 당에서 스스로 깨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조금 놀랐고 가능할까? 사실 의심하게 되지. 그래서 한 달 동안 되게 많은 검증을 해봤어요. 근데 가능할 거라는 좀 자신감을 얻었어요. 정말로 중도 보수에 계시는 또 개혁, 기존에 이제 원로 보수도 오셨고 중도 보수도 오셨고 개혁 보수도 오고 이렇게 많이 합쳐져 있더라고요. 새롭게 진짜 보수들이 추구하던 공정이란 그리고 뭐 책임이라는 자유라는 이러한 의제를 가지고 함께 판을 키워볼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은 그 후보께서 저를 소개할 때도 그랬어요. 합리적 보수의 자리 잘 꾸려나가 보셔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재, 김상욱 의원, 김용남 전 의원, 허은하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자칭 보수라고 하는 보수정당에 있었던 분들이 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김문수 후보 포함해서 저들은 보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넘어온 게 다른 곳이 아니라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이재명의 민주당. 그럼 그 이야기는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중도 보수까지 면이 확장이 된다라는 지표인 건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조금 허은하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 지점을 가장 높이 살고요. 높이 그래서 살긴다. 진정한 개혁가다. 그러니까 개혁가는 사실 말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기존에 있던 개혁보수 그룹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말은 너무나 멋지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탁상 공론이다. 눈치만 봐요. 그런데 이분은 하더라니까.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기고 있으면요 몸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이걸로 인해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알리 지금 있으니. 자체로 좋은데 못하러 바꿔. 근데 이 안에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판을 흔드는 거예요. 후보들이 그런 마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가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저는 선한 기대를 갖게 하는 리더다. 선한 기대. 선한 기대. 오. 그래 이제 정치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기는 자가 이 사람이 한댄다. 그리고 그 의지가 강해. 그게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측근들도 다 설득을 해놨어. 그래서 각자 판에서 실력 발휘해봐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개혁신당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념이 뭐가 중요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정과 책임과 자유예요. 그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실용입니다. 실용정당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게 또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랑 허 대표님이랑 진짜 똑같은 게 이재명 대표도 연설 같은 데서 2년보다는 실용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연설에서도 좀 감명 깊었던 게 호남 정치인들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회초리를 든다. 근데 국민의힘 대구 TK 이런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정한 후보를 그냥 이제 사람들이 뽑아주는 그런 정치 형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떠냐? 필요하면 해야 된다. 사실 이게 이념을 넘어서 통합인 거고 그게 또 실용주의로 연결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또 비슷한 것 같네요. 네네네. 대표님. 되게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지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게 진보 정당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진보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끌어안아서 판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게 만드셔야지. 지금 정치가 너무 후진화됐잖아요. 준비도 제대로 한데 생각도 없어. 정말 자기 혼자만 아는 엘리트가 무능한 사람이 정말 경험 없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로 이 준비된 사람이 좀 판을 좀 바꿔놔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의 수준에 못 미쳐 정치 자체가 맞아. 너무 후진화돼 있어. 맞아. 이건 진짜 완전 흔들 다 바꿔버려야 돼.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만 해도 사실 보시는 어떤 시각이나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눈높이가. 근데 이재명 대표기에 저는 그게 또 상당한 어떤 당의 어떤 장악력과 리더십으로 발휘된다고 보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잘못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당원들이 심판을 해요. 그렇게 돼야지. 네, 그 잘못이 뭐 누구한테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아닐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 보면 점점 더 그래지지. 그래서 저는 정치판 자체를 흔드는 걸 민주당이 해야 되고 그렇게 국민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일 수 있는데 허은하가 노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중도 보수까지 외연을 확장한 거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오락실에서 광고할 제품 이번에는 글루타셀 제품입니다. 사실 글루타셀은 정치오락실에서 워낙 많이 그 광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시고 정말 좋다는 그런 후기를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글루타셀은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이어서 피부 트러블, 가려움, 화장하기 전 요럴 때 요거를 뿌리고 사용해 주시면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상품평을 보면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 덕분에 편안한 피부가 되었다고 하면서 다양한 부위의 피부 고민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또한 순한 성분의 피부 진정 화장품이므로 아기들이나 또는 남녀노소 누구나 임산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루타셀 10주년을 맞아서 정치오락실에서 특별 이벤트가 준비되었는데 바로 전 제품 20% 할인, 거기다가 요 한정판, 이 한정판 에디션까지 함께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고 10주년을 맞이해서 글루타셀에서 특별히 만든 그런 제품인데 보시면 선물하기에도 너무 예쁘죠. 10년간 꾸준히 사랑받았다는 건 그만큼 써보신 분들이 계속 재구매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글루타셀 실제로 검색해서 후기를 보시면 다양한 상품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었습니다. 허은하 대표님 모신 김에 이 이야기를 제가 짧게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네. 원래 이제 개혁신당에 있을 때 이준석 출마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결국 대선 후보로 나와서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거 짧게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정치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기 하나밖에 볼 줄 몰라. 자기 생각만 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해요? 국민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보면 12월 달에 계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탄핵을 찬성하네 반대하나 막 이거 갖고 난리가 난 찰나에 뭔 대선 후보 얘기를 계속하면서 자기는 뭐 출마한다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계엄 이후에 뭔가 이게 헷가닥한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눈 돌아왔다 얘기해요. 그치, 그러니까 그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걸 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돌게 했고 이준석의 눈을 돌게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대선 얘 눈엔 대선밖에 없는 거야. 보통의 정치인들이라면 계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무너진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윤석열을 탄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여러 막 수습 내란을 종식하는 데에 사실 포인트를 좀 잡는다면 이준석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본인이 그냥 후보 곧 내 생일이 지나 42대 후보가 돼 이런 것만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재보선이 있었잖아. 보선이 있었어요. 지역 관련된 그거 자기 선거 나간다고 4월 2일 선거 그냥 접었어요. 아니 본인이 맨날 말로는 사다리 얘기해요. 그래놓고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인이었어요. 내가 확보한 사람이 3명이었어. 그 사람들의 사다리를 걷어찼어. 지 후배들의
사다리를 걷어찼어. 그게 무슨 리더야?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님이 픽한 그 세 네, 명. 아니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했었어. 하는 그리고 사람들.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도 있었어. 근데 자기 대선 나가겠다고 그거 다 무시한 거. 대선을 뛰려면은 뭐 문을 열어놓고 경선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거의 자기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 만들고 찬반 투표를 했어요. 다른 당에서는 지금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 이거 하고 있는데 저는 말이 안 돼서 좀 지적을 많이 했던 거고, 과거의 모든 절차적인 정당성이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막 미래라잖아. 이준석이라는 분이 걸어온 게 대안이 되죠. 미래에 대한 젊기만 하면 다 대안인가요? 나이로 구태를 따지지 마십시오. 젊은 구태가 더 한심한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선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말씀대로 엄청나게 지적했죠. 자, 하은하 대표님이 이전에 정치오락실 나오셔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짧게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때가 최초였어. 뭐냐면 멜불쇼나 다른 우리 민주진영 방송에 나가셨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안 물어보고 이준석에 대한 얘기만 다 물어봤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정치오락실은 그런 방송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랑 그때 개혁신당 대표니까 뭐 이재명 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정도는 협력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뭐 협력하고 싶으세요를 물어봤더니 이제 짧게 이제 허은하 대표님 답변하신 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쇼츠를 그 쇼츠 전문으로 하시는 채널들이 퍼가가지고 제가 알기로 조회수가 누적 한 600에서 800만 뭐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지지 선언도 했겠다. 민주당 입당도 했겠다. 진짜 정치오락실에서 트레이드 마크 질문 한번 딱 드려볼게요. 네. 허은하가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너무 칭찬을 해가지고 괜찮아요. 우리는 또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이기도 하고. 기자들이 그때 예방 갔다 온 다음에 이재명 대표 의외의 모습이 많네 하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잼며드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또 이재명한테 잼며들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예. 두 번째 만나고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넘어갔어 막 이러더라고요. 잼며든다라는 말이 뭔지를 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볼매라고 하잖아요. 볼매. 네. 볼수록 매력적인 소통왕. 볼매 소왕. 볼매 소왕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작은 당은 계속 큰 당의 대표들에게 연락을 해서 사자회담 합시다. 육자회담 합시다. 야오당, 야육당 그렇죠. 뭐 이런 이런 것들 거죠.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언론 기사라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락을 받아주는 유일한 대표였어요. 보이지도 않는 정당에 그것도 원외 당대표가 혼자서 당당하게 이런 거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하고 막 전화 걸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더라도 들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 약자들에 대한 배려. 소위 말하는 패싱할 만도 한데, 왜냐면 워낙 일이 많으실 테니. 근데 그런 것조차 일일이 다 소통을 해주신다는 그렇죠. 거죠. 국민의힘은 당연히 안 받고 조국 신당도 안 받아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거대한 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해주는 게 조금 놀라웠어요. 그래서 당대표로서의 모습에 조금 놀란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볼매소라고 볼매소왕? 볼매통? 뭐라고 말하지? 그거라고 느낀 점은 제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기각도 되고 막 그랬을 마음고생 때 많으셨죠. 그때 사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요? 우연찮게 말씀을 하실 때 모든 것이 진실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본인의 진실을 다 알게 된다. 와, 되게 뭉클하셨겠는데. 그때 한창 힘드실 때였잖아요. 개혁신당. 제가 지금 정치 오락실 와서도 그거에 막 감동받는데 정말 그때는 이분은 진짜 리더구나라고 느꼈어요. 야, 이거 그 정수라실 또 단독 하나 나왔다. 말씀하신 게 진짜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진실되다면,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는다면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했다. 근데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원외 사람들 상당히 무시해요. 그래요? 그리고 큰 당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당에 있는 사람 진짜로 무시해요. 아까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네.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뭐 방송국이든 다른 데 갔을 때도 딱 원회가 되는 순간 달라져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서는 이 서름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게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느끼게, 그리고 사실 내가 날라가, 지금 개혁신당에 쫓겨나가, 그럼 제가 뭐예요? 그냥 원외에
그냥 쫓겨난 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후로 좀 쭉 그분에 대해서 좀 봐보니까 고생을 엄청 한 비주류셨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네, 후보께서. 그래서 아마도 그래도 한마디는 좀 해주고 싶으셨나 보다. 그동안 좀 봐왔던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 열심히는 하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때가 가장 고마웠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허은하 대표님께서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위로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또 이재명 후보셨다. 네, 뭐 이렇게 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애매할까봐 좀 돌려 얘기는 했는데. 네네네. 뭐. 그때 정말 저 예상치도 못했는데 정말로 감사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서 퇴임하실 때. 그때 꼭 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잘 나갈 때 말고 제발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인간적,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람으로서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지금 살짝 울컥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눈시울이.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 예. 너무 힘들고 나를 아꼈던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다 떠났잖아. 다 떠나고 다 등 돌리고 저를 완전 악마화 시킬 때였어요. 네,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했잖아요. 너무 뭉클할 것 같아요. 그랬고 그런데 뭐 정치 오락실도 그랬고 매불쇼도 너무 고마웠는데 그 권력자가 그냥 툭 치면 날아갈 만한 그런 약자에게 이런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해주셨다라는 거에 감동 안 받으면.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님이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서 본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해 주신 거라서 정치인으로 본 이재명보다도 어쨌든 인간적인 측면 또는 그 정치적인 측면 같이 설명해 주신 게 이 평가는 상당히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보시는 유권자분들한테도. 네. 그래서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제 정치 행로를 막 바꾼 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맞아요.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당에 들어오는 건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고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그 뒤에 되게 많이 해서 지지를 하게 됐다. 자신감 있게. 좋습니다. 과거는 있고. 뭐. 근데 또 이 정치오락실 단독으로 또 허은하 대표님이 또 울어주셨으면 사실 저희도 아니 저는 우는 것이 내가 이준석 때문에 제가 드라마 보고 울긴 하는데 비례달라고 운 적이 없어요. 내가 진짜 맞아. 선거법으로 걸게 해야 되는데 얘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질문을 또 못하니까. 이준석 선거법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 가지시더라고. 어머니께서 떡 돌리시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허은하 TV를 통해서 계속 또 소통해 주세요. 네, 이번에 정치오락실에 오랜만에 또 새로운 제품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사용하셨던 웰스 앤 헬스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비제닉스 88 포르테 올인원. 짜잔. 이름만 들어서는 뭔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전립선 그리고 지구력, 눈 건강을 팔팔하게 하자고 해서 비제닉스 88 포르테 올인원입니다. 오랜 연구기간 끝에 드디어 출시를 했다고 하고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더한 요 500mg 초소형 한 알에 전립선, 지구력, 눈 건강을 한 번에 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뇨, 빈뇨, 배뇨 지연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던 분이 계셨다면 이 제품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전립선 건강, 지구력 건강, 그리고 눈 건강까지 이 세 가지 고민을 이 88 포르테 올인원 제품에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 비제닉스 88 포르테 올인원은 소팔메토 프리미엄 원료사인 미국 인피니트사의 소팔메토를 사용해서 500mg 작은 크기의 다 담았다고 합니다. 지구력 증진을 위한 옥타코사놀, 침침한 눈을 위한 루테인, 아연, 비타민 D, E, 그리고 팔중 기능성과 유기농 밀크시슬, 마카, 산수유, 복분자 등 8가지 부원료의 영양소를 한 캡슐에 꽉 채운 그런 남성 올인원 영양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오락실에서 특별히 런칭 기념으로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무려 60% 파격 할인 금액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니 지금 바로 88 포르테 올인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제닉스 88 포르테 올인원 제품이었습니다. 허은하 대표님이 본 이재명 대표님 이 평가가 허은하가 이재명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 때 이재명 후보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라서 이거는 너무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런 평가였던 것 같거든요. 우선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지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후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닥부터 계신 국민들이 힘든지를 모르고 엘리트 입장에서 룸사롱 갈만도 하다, 뭐 갈 수도 있다 라던가 아니면 뭐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아니면 배고프면 뭐 하면 되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알고 나서 나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니들 다 죽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좀 뭉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 개편에서 좀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해 나가는 사람이었잖아. 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왔잖아요. 맞아요. 그 점을 좀 보시고 대한민국 이제 제대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욕은 먹을 거야 이제 국힘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일 것 같은지까지 함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입법부를 뭐 잡을 거다 뭐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소통할 것 같아요. 의회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그 상권 분립이 되면서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노력할 그러니까 이제 소통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고민인 게 이번에 어떤 사법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좀 많이 드러났잖아요. 지규현부터 시작해서 조이대로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소통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다 보고, 다만 개혁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혁을 해야 된다. 사법개혁. 네. 왜냐면 과제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썩은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썩은 부위는 이번에 확실하게 좀 도려냈으면 좋겠다. 그렇죠. 소통에 대한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소통이 왜 필요하냐면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돼요, 소통하면. 그래서 판단하고 벌 줄 건 확실히 벌 줘야 되는 거고, 칭찬해 줄 건 확실히 칭찬해 주면서 그걸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막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안 아니에요. 그럴 때 그래서 무서워. 공무원들이 진짜 이재명 대표를 무서워했다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이. 왜냐면 그 밑에서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이 워낙 일과 행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도 저도 있다 요 네. 말씀드리고, 허은하 우리 대표님께서 민주당으로까지 오고 이제 완전히 뭐 뱀며들고. 아니, 너무 재미들지 않을게. 나 객관적으로 가겠어 이제. 예. 자, 그럼 우리 지지자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허은하 나는 좀 긴가민가한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 대변인 또 하셨었고 하니까. 해서 나는 허은하가 우리로 오는 건 좀 긴가민가한데 라는 분도 있고, 오면 잘할 거야 너무 환영해 라고 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고, 민주당에 합류해서 난 어떤 거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정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옳은 길 가고 싶고 정상적인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딸이 엄마 정치하는 거 눈으로 째려보지 않고 정치하는 거 창피해서 주변에 알리기 싫어하고 그런 정치가 아니라 우리 엄마 정치해! 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저도 또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요. 정치라는 것은 뻔해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국민 눈높이 맞추고 국민 잘 살게 해주고 국민이 먹는 걸로 걱정하지 않게 해주고, 부모가 없이 태어나도 교육하는데 어떠한 차별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차별이 없이 열심히 바르게 살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그런 거 만들어야죠. 그래서 전 자유를 너무 좋아하는데, 규제도 남에게 피해 줄 정도가 되는 건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믿는 사회, 저는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다 잘 살아. 다만 나라에서 꼭 챙겨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약자들입니다. 그 약자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국가가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국가답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여튼 정상적인 정치 되는데 좀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잘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하는 게 뭔지, 그 기준이 어떤지 전 잘 몰라요. 아직 민주당이 어떤 곳인지. 괜히 불렀다, 내가 괜히 지지했다 라는 말 듣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뭐 지역위원장도 아니시고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냥 일반 당원이잖아요. 소위 네, 말하는 당원. 일반 당원인데. 당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일반 당원이신데 국회의원 선거도 한창 남았고, 근데 이제 창석이 형의 말이 떠올라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석이 형이 맨날 남천동에서 민주당에 허은하 자리 하나 없겠냐? 그 얘기 이제 형이 맨날 하거든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 멘트? 보셨구나. 들었어. 아니 진짜 허은하 자리 하나 없겠냐.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청와대에서 이제 인사를 구성한다 치면,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혹시나 만약입니다. 이거는 어떤 자리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허은하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영입 제한이나 그런 자리 제한이 들어온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그 자리라는 말 자체를 우선 하기 싫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입에 담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거 때까지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 뛰어야 된다.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중도개혁, 보수 이 자리를 만들어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그냥 자리 그건 아닌 아니다.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이유는 다 보고 있고 다 알아서 되더라. 예. 우선은 제 존재 이유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만큼 일을 잘해보고 싶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한 거 어쨌든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기회가 온다면 또 감사히 뭔가를 감사히 해야겠지만 오케이,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좀 일부러 짓궂게 질문 드려봤는데 일단 준비가 돼 있으시구나. 이겨야 되니까. 좋아요. 이기시는데 역할이 해야지 무슨 지금 그거 따질 일이 아니에요. 네, 정치오락실에서 정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당당 때문에 광고하겠습니다. 당당 때문에는 식후 혈당 잡는 제품인데요. 실제로 20만 당뇨 카페에서도 가장 후기가 많고 또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당 때문에는 식사하고 졸리고 피곤한 분, 그리고 식습관으로 식후 혈당 수치가 높아 고민이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당당 때문에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국내 유일하게 이렇게 스틱형 액상으로 된 제품이 바로 이 당당 때문입니다. 액상으로 된 제품이 좋은 이유는 바로 먹었을 때 몸의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한번 따라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굉장히 진해요. 이게 묽지가 않고 굉장히 진해가지고 먹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도 사실 정치오락실이 밥 먹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컨셉의 채널이기 때문에 항상 밥을 먹고 요 당당 때문에는 꼭 가방에 챙겨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먹은 그 애청자분들이 올려주신 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꾸준히 먹은 후부터는 식후 졸음이 싹 사라졌어요. 혈당 안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건강검진 갔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수치 조절 잘했다고 칭찬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라고 진짜 실 리뷰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구매해보시면 정말 후회 없다는 말씀 자신있게 드립니다. 정치오락실 특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의미에서 특별 이벤트 6개월분을 구매 시에 11분 분량 10호를 더 드린다고 하니까 반드시 정치오락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후 혈당 잡는 당당 때문에 제품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환영하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그 정부의 또 민주당의 여당으로서 허나 우리 대표님이 많은 도움 해주시길 바라고, 민주당은 당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저희가 권리동에 300만이 넘고 그런 말씀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당원 주권이 정말 현실화됐고 이재명 대표가 또 그걸 중시하시기 때문에 당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많이 혼날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 앞으로 응원하고 돕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끝으로 못한 말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하시고 방송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미 누르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모든 것은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허은하라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혼날 일이 있다면 혼내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들으면서 또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정치인들이 가는 길이 옳지 않아서 예전에 구태 정치인들과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만 보여드리기 싫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찌됐든 제 목소리를 내고 싶고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조화를 이루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